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어제 뉴욕장은요, 오히려 좋아, 배드이즈 굿을 외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금리 인하의 확신이 더해진 건데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AI 제품의 판매 목표와 공급 할당량을 낮췄다는 소식에 기술주의 투자 심리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한 약간은 덜컹거리는 듯한 분위기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또 기대를 하면서 아침을 맞으셨을 텐데 우리 시장은 약간은 쉬어가고 잔잔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 미국에서 특별히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육성하겠다.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 뉴욕 시장에서 테슬라도 올랐고요. 오늘 우리 시장의 로봇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까지 강세 보이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강세장이라면요. 주도주가 있고 그리고 온기가 퍼지면서 다양한 종목군들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즘 우리 시장은 지수 자체는 하락을 하지 않고 대형주가 끌고 간다기보다는 안에서 테마단이 계속해서 순환을 빠르게 하면서 지수 자체는 방어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형적인 강세장에서는 주도주 관점에서 약간은 투자 난이도가 떨어지는데 요즘 우리 시장에서의 투자 난이도는 사실 쉽지 않은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로봇주만 봐도 그렇습니다. 올해 초반에는 정말 강세, 화랑을 보이다가 시장에서 이야기가 쏙 들어갔었는데 지금 AI 모멘텀을 다시금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의 주도주는 아닙니다. 사실 주도주는 아닙니다만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래도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자동차, 부품, 건설, 해운, 로봇 쪽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정 캐스터입니다. 네, 캐스터 김은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고용지표 둔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일축됐던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AI 그룹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에서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과 로봇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소식과 함께 로봇주가 일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일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모두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09% 하락한 3,992선에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0.58% 하락한 926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가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그런가 하면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천스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움직임도 살펴보자면 우리 장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빠지면서 전기전자 분야가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바이오와 자동차, 부품이 오르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동향입니다. 네, 다음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메이저 주체 흐름이 상반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9천억 원가량 사들였고 외국인이 7천억 원가량 팔았고 그리고 기관이 2천억 원가량 팔아치운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기관도 물량을 토해내면서 코스피의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4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7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300억 원가량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현대오토에버, LChel만도, 그리고 인벤티지랩입니다. 현대오토에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 로봇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로봇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이 진행 중인 로봇, 스마트 팩토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로봇을 움직일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로봇 관리를 담당할
기업입니다. 현대 오토웨버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라캐스트까지 오르면서 로봇주 부품단까지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L7 만도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깐부 젠슨왕이 보낸 GPU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GPU는 현대차의 AI 구축을 본격적으로 도와주는데요. 자동차 시장이 전통적인 시장에서 로봇과 피지컬 AI로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근 AI를 담당하는 현대 오토웨버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기업인 L7만도 약 7.66% 상승한 56,2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L7만도는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주 투자 소식에 10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수급이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L7만도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은 오늘 17.75% 상승한 92,2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바이오주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와 에이프릴 바이오도 각각 장중한 때 6%, 9%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소아희귀 뇌전증 치료제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카나비디올을 개발 중입니다. 최근 임상에 성공하면서 FDA와의 희귀의약품 지정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92,2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하루인데요. 이런 와중에 현명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경제의 맥과 끝까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김은정이었습니다. 네, 12월 4일 오늘 김정철 전문가와 화상 연결 통해서 시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뉴욕 시장은 괜찮아서 그래도 기대를 안고 좀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지금 강세를 보이다 약세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는 1.15%의 조정을 받으면서 4,000포인트를 놓치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일단 세터는 뭐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전체적인 지수 흐름이 오늘 약세라는 거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로봇 관련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다른 종목들이 사실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증시에서 나스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데 다우나 S&P가 좀 강하고 어제 러셀 2000 지수가 강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강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안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많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반등세가 나름 괜찮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차익실현 매물들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또 기관이 점심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어제도 기관이 이제 쭉 순매수를 쭉 해줬는데 오늘 기관 같은 경우 이제 금융투자가 중심으로 돼서 순매수가 나올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기 때문에 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약간 약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종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약세를 예상하시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뭐 원하는 종목들을 좀 지켜보다가 매수 타이밍이 종가에 그때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안아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 계속해서 불어들고 있는 건데요. 어제 뉴욕 시장 보시면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약간은 덜컹였지만 전통적으로 제조, 뭐 소매, 우량주 중심으로 약간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면서 그래도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끝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연말에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구간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어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매파적 인하, 비둘기파적 인상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굉장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적어주셔서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시장이 우리가 좀 생각하는 만큼 좀 자세히 좀 보시면은 그러니까 FOMC 회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9일 날 어떤 게 있냐면 이제 BOJ 금융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요. 일본의 BOJ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음 주에 일단 제가 이제 화면에 좀 얘기 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19일 날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고요. 이 BOJ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FOMC는 기준금리 내리려고 하고 있죠. 이제 이쪽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고 이쪽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인데 BOJ는 기준금리 인상인데 이 부분에서 FOMC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요 매파적 인하일 가능성이 높다. 예. 매파적 인하일 가능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동안 안 올리겠다, 안 내리겠다 기준금리 안 내릴 텐데 이번에 내리고 1월, 3월 FOMC 우리가 안 내리겠다, 안 내릴 테니까 이번에 일단 한번 인하해보고 데이터를 좀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매파적 인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BOJ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BOJ 우에다 가지고 총재가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오는 거 아니냐 막 하면서 사람들이 좀 놀랬는데 전 별로 놀랄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19일 날 그러니까 막말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번 주에 청산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조용히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BOJ 기준금리가 19일 날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 전체 종합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작년이죠. 작년 8월에 일본의 BOJ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를 한번 해버리는 순간
크게 시장이 한번 밀렸습니다. 그때 이제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10%를 찍었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적이 요때인데,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요때가 아니죠. 요때죠. 요때죠. 2024년 8월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갭으로 그냥 쭉 밀어버렸고 장중에 무려 10% 넘게 폭락을 한 적이 있죠. 이게 이제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번 밀렸었고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큰 충격을 줬었기 때문에 이거 큰 충격 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별 충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 내용은. 근데 이제 이게 원래 19일 날 있을 일이에요. 19일 날. 이번 달 19일 날, 12월 19일 날 BOJ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때 이제 인상할 거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들이 그럼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글씨가 갑자기 작아지네요.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19일 BOJ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사실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회 일본 총리가 지금 현재 정권 잡은 뒤로 이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됐었는데 BOJ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엔화는 다시 강세로 아니면 지금 약세된 게 이제 지지에서 반등하는 구간으로 전환은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엔화하고 동조화돼 있어요. 원화 엔화 동조화. 예. 사실 크게 엮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엮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엮여요. 그 전에는 위안화랑 원화가 계속 동조화되다가 이번에는 다시 엔화하고 원화가 동조화되고 있는데 엔화가 반등하면 우리나라 원화도 환율이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 전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FOMC 회의가 있다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와 약세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달러와 약세 포인트인데 물론 매파적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그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될 거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를 보면 그 부분은 크게 반영은 안 돼 있는데 지수 흐름은 전체로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달러를 조금이라도 약세를 만든다면 원화한테는 또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매파적 인하이긴 하지만 원화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올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긴 한데 이러면 이제 사실 기준금리 인상이면 사실 이게 긴축적이기 때문에 이게 매파인데 비둘기파적인 인상이다.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 총재 우에다 가지고 총재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번 올리고 한동안 안 올릴게 한번 봐볼게. 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원화 흐름에 있어서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그걸 확인하게 되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때쯤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11일이거든요. 12월 11일인데, 이 12월 11일 날 좀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시장의 매수 우위일 가능성이 높다를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화면을 보시면은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순매수를 많이 하게 된 거는 연초부터긴 한데 집중적으로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18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코스피 18조, 그다음 코스닥 합치면 거의 19조인데요. 19조 원 순매수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기관은 선물옵션 동시만기 9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부터 보자면요. 기관은 현재까지 보시면은 7조 원 순매수입니다. 금융투자가 13조 순매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장에서 기관장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스탠스를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6조 8천억 지금 순매도 하고 있는 상태고 선물은 2만 5천 계약 순매도예요. 근데 2만 5천 계약 순매도에 코스피 현물 주식은 6조 8천억 순매도다. 이거는 사실은 선물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매수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선물을 매수한 거고 선물 매수 그다음에 현물을 매도한 거. 자,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했다는 거는 무슨 차익 거래냐면요. 매도 차익 거래입니다. 이거는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 12월 11일 동시만기일 날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이게 청산되면요 외국인은 순매수로 다 바뀌어요.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반대로 기관이 지금 현재 주식 순매수 그다음 선물을 순매도 한 거거든요. 이 금액으로 따지면 7조 원하고 2만 2천 개의 순매수인데 주식이 좀 더 많잖아요. 규모가 많기 때문에 차익거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관은 매수 차익거래인 거고 외국인은 매도 차익거래인데 이거 분명히 청산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은 순매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관은 순매도 하더라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은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받쳐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선물쇼 동시만기일 때 매수 우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매수 우위인데 요게 원화 강세 요인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화가 강세로 돌 수 있다. 그러면 환율이 다시 추가적으로 안정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제로 금리에 가까운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 원화의 가치 측면에서는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만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약간은 어쨌든 이런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시장을 억누르는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궁금한 게요, 본부장님.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긴축은 증권에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장기적인, 좀 중장기적인요? 그러니까 긴축은 일본 비호재의 긴축이라서 일본 비호재의 긴축이고 사실 미국은 지금 긴축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기 미연준 의장 보시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자리에 가면 또 달라집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트럼프 일기 때 임명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말 잘 들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의장 되니까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케빈 해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도 뭐 되면은 뭐 트럼프 하자는 대로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측면이고 그러면 이제 사실 긴축이 아니라 이제 돈 푸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절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못합니다. 이거 인상하면요. 일본이 전에 인상했을 때가 올해 아마 3월인가 그럴 거예요. 올해 연초였을 거예요. 연초에 1년에 한두 번 인상할까 말까예요. 예, 근데 물론 일본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절대 더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일본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본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 국가 부채,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많아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예.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사실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인상하더라도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다. 매우 느리고 심지어 물가를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기준금리는 빠르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카시 사나이 총리는 지금 재정 정책으로 돈 풀려고 하고 있는데 우에다 가지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반대잖아요. 이거 서로 붙잖아요. 그럼 일본 엔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평행선이죠. 뭐. 평행선이거나 소폭 올라오는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글로벌적으로 또 괜찮을 수 있다. 왜 괜찮냐면 일본 국채가 일본 국채의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시장금리 상승하고 있으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국채 금리가 올라오면은 일본 국채의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일본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일본 국채를 누가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죠. 그럼 이거 뭐 하겠습니까? 미국채를 살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네. 미국채로 넘어갑니다. 미국채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이제 미국채 가격도 좀 안정화되고 미국채의 기준금리가 떨어지겠죠, 더. 미국채 시장금리가.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겐 더 좋은 일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막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옛날 얘기고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좀 많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알기로 한 2.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줄어들면은 더 줄어들면 한 2%대인데 2%인데 이 정도 가지고 돈 빠질 돈 다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별 영향 없고 오히려 이거 호재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에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를 적어 내려가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 시장에 하루하루 이렇게 들여다보시긴 합니다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 내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어떤 선물의 추이 같은 것을 다 파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큰 그림을 사실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중에도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소통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옆쪽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더 자세한 정보들 이쪽 통해서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주인공입니다. 오늘 자동차가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을 15%로 소급 인하하는 고시가 연방 온라인 관보에 게시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또 로봇은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기대감을 더해준 건데요. 그러면서 간밤에 M7이 그렇게까지 아웃퍼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테슬라는 그래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한 부분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선 자동차, 로봇 이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자동차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것이 사실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보다는 로봇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좀 공고히 했는데 우리의 현대차는 그런 느낌이기보다는 자동차를 주로 하고 로봇을 하겠다 약간은 사이드 느낌을 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가장 크게 어쨌든 기대감이 깃드는 쪽은 현대차이지 않을까 대형주 중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관점 갖고 계세요?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카봇이죠, 카봇. 원래 카봇이 사실 뭐 브랜드 이름입니다만은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플러스 로봇입니다. 근데 자동차 플러스 로봇인데 현대차가 오히려 카봇의 진심이죠. 훨씬 진심입니다. 자,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요. 사실 전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거는 지금 현대차가 인수했습니다. 현대차 소속이고요. 현대차 소속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애틀라스가 있죠. 그리고 자 생각해 보시면은 자 테슬라는 현재 옵티머스가 있죠. 옵티머스가 있죠. 자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왜 로봇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유명한 로봇 회사는요 전부 다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시죠. 자 중국 샤오펑 같은 경우 중국 샤오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중국 샤오펑이 지난번에 그 영상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들 해가지고 로봇의 그 발전 과정을 자기들이 영상으로 다 올려놨어요. 가막을 금치 못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최고예요. 샤오펑이. 샤오펑이 최고고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사람 같아요. 그냥 사람같이 걸어가는 게 사람같이 걷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일각에서 그랬어요. 아 저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저거 하는 거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안에 잘라가지고 열었더니 로봇이었죠. 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샤오퐁 뭐 하는 회사죠? 전기차 회사입니다. 자, 작년에 중국에서 전기차 회사들 중에 딱 4개 회사가 흑자인데, 중국에 뭐 50개가 넘는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전부 다 적자인데요. 딱 4개 회사만 흑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는 BYD, 그 다음에 테슬라 포함해요. 이 중에 하나가 샤오퐁의 전기차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얘네가 로봇을 더 잘해요. 로봇을 더 잘합니다. 이거만 있는지 아십니까? 유비테크도 있고요. 중국에. 자,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 공통점이 뭐냐?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을 하고 있는데
진심이다. 이미 현대차는요, 라인업 자체가 이거 현대차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로봇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도.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세팅하는 라인업들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네가 로봇을 뭐 공장 물류 자동화나 아니면 공장 자동화 쓸 때 스마트 팩토리 쓸 때 할 정도의 로봇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자동차 로봇이 왜 이렇게 연관이 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자동차에 자율주행을 넣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로봇이 됩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동차 탔는데 자율주행해서 알아서 해요. 그 로봇이지 뭐예요? 자동차 조그맣게 줄이면 그게 로봇이잖아요. 예, 그래, 사람들이 좀 생각 잘 모르시는데 자동차와 로봇의 자동차와 로봇의 70% 이상이 같습니다. 제작 공정 자체가. 제가 70%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로봇을 안 할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이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오늘 종목 이쪽에서 준비했는데 오늘 급등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공개를 해드릴게요. 공개를 하고 차라리 가격대 잡아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보시면은 HL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 HL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공략을 못했어요. 예. 가져오려고 하면 급등하고, 가져오려고 하면 급등하고, 가져오려고 하면 급등하고, 막 건들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못 잡았는데, HL만도가 액추에이터 쪽, 아예 로봇 액추에이터 하겠다잖아요. 얘네가 하겠다는 건 뭐냐면, 로봇 그냥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겠다는 거고, HL만도가 어떤 걸 담당하냐면 액추에이터 쪽이랑 그 다음에 전체적인 로봇의 부품 쪽 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HL 만도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시간을 쭉 돌려가지고 지난 화요일날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게 현대기아입니다. 현대기아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날 11시 방송을 돌려보십시오. 돌려보시면은 히든 종목으로 제가 현대기아를 가지고 왔고 현대기아가 역시 현대기아가 로봇 관련주예요. 네. 얘네도. 지금 현재 현대기아 뭐 사륜구동, 엔진, 부품 하는 회사죠. 근데 스마트 팩토리의 공정 관련해서는 현대기아가 현재 담당하고 있고, 그러면 물류자동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자동차 부품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이쪽에서 또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히든 종목 얘기할 때 설명 못 드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종목은 뭐가 있다? 바로 함포인데 이제 근접 방어 무기 함포죠. 그러니까 함포로 상대방을 쏘는 게 아니라 날라오는 미사일을 근접 방어 체계로 함포로 쏴가지고 맞추는 그런 걸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수출해가지고 지금 첫 선적했어요. 자, 보시면 제가 화요일날 얘기 드릴 때가 요때입니다. 요때고요. 요때 월요일날 제가 얘기 들었나요? 월요일 방송 제가 화요일 방송 두자 나가지고 자 요때 얘기를 드리고 나서 화요일날 시초가 매수해서 그냥 바로 지금까지 쏜 거예요. 지금까지 쏜 거고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현대오토에버가 있는데 현대오토에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현대오토에버 오늘 거의 상한가네요. 이제 자, 현대오토에버가 하는 일이 현대차의 SI 담당하고 있죠. SI 담당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현대차 그룹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현대에서 하고 이 현대오토앱에서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뭐 있겠습니까? 자율주행 쪽 다 여기서 하는 거죠. 자율주행을 여기서 한다? 그럼 로봇도 그냥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동차에다가 자율주행 넣으면 그게 로봇이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이거 여기서 로봇 하는 거지. 로봇 소프트웨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엮여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시메스를 보시면은 시메스도 오늘 급등 나왔고요. 자, 여기 뭐 하는 회사죠? 풀필먼트 피스피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쿠팡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대규모로 막 물류들이 있잖아요. 그 물류들 중에 이렇게 로우팔로 그냥 그 물류를 일일이 사람이 보고 수작업으로 이거 안 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그 앞에 바코드나 앞에 그 떨려 있는 그 글씨 있죠. 그거를 로봇팔이 인식해요. 인식해가지고 AI하고 3D 스캐너 기술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찡 해가지고 딱 잡아요. 잡아가지고 일로 딱 여기는 인천, 자, 찡 여기는 서울. 그래가지고 이거 로봇이 다 해요. 그거 하는 데가 여기에요. CBS.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얘네가 지금 현대차, 기아, 만도, 그다음 현대모비스 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다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급등 중에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로봇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럼 카봇이 되겠죠. 카봇. 그 카봇에 집중하셔야 된다. 아직 종목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매매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 지금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이거 여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요. 자,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내년 1월에 뭐 있죠? 내년 1월에 CES 있잖아요. CES는 내년 1월에 CES 때 뭐 할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 할 것 같아요? 그 세계 가전 박람회인데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뭐 스마트폰 지겨워 그냥 뭐 폴더블 폰 지금 한두 개 나왔어야죠.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쪽은.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모빌리티 아니면 뭐예요? 로봇이지. 두 개밖에 없지. 딱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내년에 할 거. AI, 로봇, 모빌리티. 딱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년 CES 때 다시 로봇 다시 이슈고요. 자, 테슬라가 내년 2026년 1월에서 2월에 뭐 한다고 했죠? 옵티머스 또 공개한다며요. 옵티머스. 공개한다고 했어요. 또 새로 세 번째 버전. 아니, 그럼 또 가겠죠? 그쵸? 또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어요? 삼성전자 내년 1분기 로봇 공개하죠? 이거 다 예정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비싸다고 비싸서 못 사 비싸서 하던 분 다 지금 저 때는 다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보시면은 제가 로보티즈를 왜 아직도 매도 안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오 로보티즈 15%까지 올랐네요. 자 참고로 로보티즈가요 오늘 신고가입니다. 수익률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이거 지금? 무려 지금 250% 넘어갔어요 지금 저희 250%입니다.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250%를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 안 판다니까요. 이렇게 가서 심지어 여기 고가가 29만 4,500원이었는데 여기서 밀어버렸는데도 안 팔았다니까요. 왜? 어차피 2월까지 이슈 모멘텀이 계속 있는데 이거를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고 특히 자동차 관련 로봇이다. 그러면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립니다. 물론 로봇 관련주들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 우리나라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세요. 중국이 너무 세도 너무 세.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이제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연합전선의 파트너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유명한 벤츠, BMW, 그 다음에 폭스바겐, 얘네들은 로봇 별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로봇도 지금 별로 못하고 있고, 유럽은 지금 뭐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은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유럽 전역이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여러분, 유럽이 지금 난리인데, 그건 뒤에 또 얘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보티즈 9월 1일 공략주인데 상승률 250% 구간이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HL 만도, 현대 위아 지난주 종목이다. 현대 오토에버 시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내년에 CES에 대한 기대감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붙어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아직 공략할 만한 것이 많다.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종목을 언급해 주셔서요. 특징주로 혹시 탑픽이 있으실까요? 지금 뭐 봐도 괜찮다 싶을 정도의 로봇 관련주죠. 탑픽이 있었는데, 네.
오늘 다 올라버려가지고 이거 탑픽을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것도 제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얘기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안 올라왔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또 올라오면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별로 안 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8조 6천억이에요. 시가총액 큰 회사입니다. 이 로보티지가 오른 거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탑픽을 지금 구사하기 힘든데 사실 오늘 이제 탑픽을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이 아니라 오늘은 공개 종목이긴 한데 공개 종목에서 탑픽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 종목으로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게요. 돌아온 조방원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원전은 뭐 이벤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선 관련주 오늘 뭐 큰 폭의 상승세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어떤 기조로 이야기해 주실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다기에는 아직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떤 측면에서 돌아왔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았다는 거죠. 바닥을 좀 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 잡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 잡고, 그러니까 이 주도주가 안 밀려야 되거든요. 안 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안 밀리는 그 관점에서는 바닥을 그래도 좀 잡았다. 이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조선 먼저 보면요.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인데, 자, 하나오션이 현재 지금 마이너스 좀 달리고 있지만, 현재 바닥을 잡고 있다는 거고, HD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현재 바닥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이번 주에 희비가 갈립니다. 희비가 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KDDX 점토함 사업이 있거든요. 최종 지금 선정할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선정할 거라서 그 한 선정되는 순간 예, 한쪽은 주가 급락이고 한쪽은 오를 텐데 장기적으로는 같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같을 건데 현재 여기서 급등락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하고 반반 물량을 반반하기로 했다라고 KDDX 반반하기로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둘 다 이제 오를 텐데 그게 아니면은 하나오션이 다 독차지한다면은 아마 현대중공업 물릴 가능성도 좀 있다. 그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은 현재 바닥 잡은데 바닥을 저는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바닥을 현재 잡고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최근에 해운주들이 강세잖아요. 특히 해운주 중에 뭐 페노션 그다음에 뭐 다양한 해운주도 급등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막 시세가 좋아요.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해운주들이 좋으면 후행해서 조선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페노션이나 이 해운주들이 전방 산업이고 뒤에 산업이 이제 조선이 후방 산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결국 조선까지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BDI 지수가 오른 것도 있고 컨테이너 지수가 이제 좀 남았으니까 컨테이너 지수까지 올라오는 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대장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래도 어제 급등이 상당히 의미 있었다. 어제 5% 넘게 급등한 게 상당히 의미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좀 밀리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유럽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은 지금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여기를 러시아가 다 먹을 거예요 아마. 이쪽을 다 먹을 거고 자, 이쪽에서 무역 항로 하나 부동항 잡아놨기 때문에 러시아는 날개 단격이다. 자, 러시아가요, GDP의 40%를 지금 국방부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전쟁에서 거의 승리했는데, 러시아가 전쟁에서 거의 승리했는데, GDP의 40%를 국방부에 쏟고 있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GDP 국방비 얼마나 쏟아부은지 아세요? 4%도 안 쓰고 있어요. 러시아의 10분의 1, GDP의 10분의 1 정도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40%라면 정도면 평상시 전면전하는 국가가 보통 전면전하는 국가가요. 하는 국가가 한 GDP 한 7%에서 8% 정도 씁니다. 국방비를.
근데 러시아 지금 40% 쓰잖아요. 뭐 하겠다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얘기 드리는데 전쟁이 여러분 2년 내에 전쟁 안 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러시아가 만약에 여기서 GDP 국방비 줄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러시아 지금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모든 산업을 군수 산업으로 다 돌렸고 전시 체제로 다 돌렸는데 여기서 국방비 줄이고 전쟁 안 할 거라고 이제 앞으로 전쟁 안 할 거니까 국방비 줄이고 하겠다? 자, 러시아 실업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제 잃어버리면. 러시아는 이미 여러분 그 자전거 페달을 막 40초씩 밟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현재. 여기서 멈추면 쓰러져요, 러시아는. 지금 궁극주를 이미 간 상태예요, 이미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못 멈춰요, 절대. 그럼 못 멈추면은 러시아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러시아 최근에 문건 또 발견됐는데 자, 벨라루스하고 연합해가지고 여기 회랑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 땅이거든요. 여기 회랑을 딱 쳐버리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개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한 방에 다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부분만 리투아니아 이 부분만 뚫어버리면 이 세 나라는 그냥 끝납니다. 이 다음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문건이 나왔어요, 또. 그래서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거 전쟁 코앞이다. 여러분, 러시아 전쟁 못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왜 했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전쟁 못 멈추니까 계속 한 거예요. 전쟁을 하고 또 해야 이 나라가 돌아가니까. 러시아 이미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미. 여러분. 저 코앞이에요. 2027년에 중국, 대만, 그 다음 러시아가 여기. 제가 2017년에 여러분 한번 저랑 나 계속 만나면서 계속 한번 보세요. 진짜 이게 현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럽 지금 난리 납니다. 아직 수주가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수주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산주 밀릴 때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 원전 관련주인데 원전은 현재 BHI를 현재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BHI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BHI가 잘 올라왔어요. 잘 올랐고 심지어 지난주 이거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히든 종목이고 월요일 시초가 공략인데 바로 그냥 급등입니다. 급등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잘 수익률 가고 있다. 원전 관련주도 반등 나오고 있다. 반면에 이제 원전 관련주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잘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다음 일본하고 이제 투자금 가지고 지금 원전 먼저 하겠다는 건데 미국의 원전 관련주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좀 가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아마 조정을 줄 건데 조정 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노려보자. 원전 전력 관련주 오늘 밀립니다. 밀리는데 전력 관련주 그냥 수주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가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밀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현대 효성중공 마찬가지고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들어가면요 이거 무조건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방원전 이야기해 주셨는데 공개 종목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공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개 종목을 보시면은 시메스입니다. 시메스인데 자, 제가 이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장중에 10% 넘게 올라갔는데, 오늘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거 자료 만들다가 10% 넘게 올라가길래 그냥 놔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 이거 여러분, 어제요. 어제. 많이도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어제 제가 어제 탁승기 TV 톡톡한 주선생 저녁에 밤에 방송에 있었거든요. TV 방송. 히드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CBS 이동 종목이었어요. 오늘 그냥 11%간 겁니다. 오늘 심지어 갈 때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한번 눌렸다 갔어요, 심지어. 시초가에서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0.58%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매수가 안 됐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근데 이걸 원고를 쓰고 있을 때 11%여가지고 이게 근데 다행히 이게 좀 밀렸습니다. 다 CMS 아까도 얘기했죠. 풀피먼트 피스피킹이라 그래서 물류자동화 플러스 로봇의 소프트웨어하고 AI 소프트웨어 그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찝는 거 있잖아요. 그리퍼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실적은 지금 당연히 안 좋죠. 막 투자하고 있습니다. 막 투자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겠습니까? 근데 로봇 관련주로 지금 대형 회사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눌림에서 공략입니다. 눌림에서 공략은 아래에다가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눌림 타이밍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